네, 여기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입니다. 네, 여기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송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양산을 위험성이 큰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절대 불허하라는 제목으로 마이크 전등입니다. 하나 둘 오전 11시부터 기자회견 합니다. 변희수 재단 트랜스젠더 변희수 고 변희수 하사 이 죽음을 이용해서 또 동성애자들이 난리칩니다. 동성애자들 성전환을 양산시키고 또한 동성애자들을 어려운 동성애 돕겠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수술비도 대주겠다는 겁니까? 정말 알 수 없는 정말 황당한 변희수 재단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동성애 재단입니다. 동성애자 재단입니다. 꼭 반드시 인권위는 이것을 허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네, 곧 시작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갖고 와주세요. 앰프를 뒤쪽으로 좀 더 집어넣으세요. 앰프 떨어지니까 안쪽으로 앰프를 바짝 벽 쪽으로 뒤쪽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붙이라고 벽에다가 그래요. 여기 성명서랑 발표자들 성명서 순서 주세요. 국민의례 준비해 주세요. 국민의례 좀 이따.
거의 발언이 앞부분이에요. 준비해 발언. 자, 잠시 후에 기자회견 하는데 안내 말씀드립니다. 핸드폰은 다 무음으로 해주세요. 핸드폰을 끄든가 무음으로 바꿔주시고, 피켓은 앞에 가슴 밑으로 써주시고, 발언하실 분들, 예, 제주광성교회팀 이쪽으로 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뒤에 계신 분들 사이사이로 이렇게 이 뒤에 가까이 붙어서 사이사이로, 저 가까이 붙어서 사이사이로 오세요. 자, 핸드폰 한번. 자,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기 맨 앞면에 서는 분은 현수막에 좀 가까이서 현수막에 일렬로 줄을 맞춰 주시고, 두 번째 분들 요거 사이사이로 서주세요. 사이사이로 얼굴이 저 앞에 보이도록 더 가까이 들어오셔서, 예, 여기 더 오셔서 사이사이 더 오세요. 여기 오세요. 가운데. 네, 네. 네, 음악을 꺼주시고요.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나와서 다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신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여기 집중해 주시고 앞에, 예, 그리고 오늘 국민의례 하고서 이제 기자회견 할 텐데, 끝나면 이제 우리가 공문을 제출할 것이고 위원장에게 요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대표로 몇 분 올라가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의례를 함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전체 우양우 정면에 국기를 향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조양자 애국가 1절 제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고 모두 발언을 하게 된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공동대표 반동성애 개독시민연대 공동대표 주효섭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이 비정상으로 가고 있고, 지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대통령의 인권을 뭉개버리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없애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주장하고, 또 좌파 시민단체들과 결탁이 돼서 전원위원회를 마비시키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저는 경찰에 고발을 했고, 또 사건이 배정이 돼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께서는 직원들이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할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제가 분명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발의를 했던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 안건에 대한 지지를 했던 우리 비상임위원들 다 포함시켜서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방적으로 경찰이 이 사건을 묵살하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을 경우는 직권남용죄가 해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건이 배당이 됐고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왜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까지 고발하게 됐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 국가기관이라는 빌미로 그 어느 기관, 정부기관, 헌법기관보다 마치 상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 망상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치 편향성을 갖지 못하도록 독립기관으로 만들어놨더니 이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를 쥐락펴락하면서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독립기관이라는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기관이 더 상위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행정명령을 내리며 법적인 조치, 법적인 권한을 갖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독립기관은 권고 조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권고를 한다 할지라도 이행을 강제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속국이 대한민국인 것처럼 유엔의 나팔수 노릇만 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실정법에 어긋나는 권고 조치를 지금까지 남발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많이 알고 실체를 알고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는 병역 기피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해서 병역을 거부한 임태훈 씨가 소장으로 있는 군인권센터, 그 군인권센터와 지금까지 계속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군인권센터 임태훈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군대를 쥐락펴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군인들의 인권을 개선시키는 목적은 저희도 동의하지만 권한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남북 분단 상황이며 또 대한민국 국가안보가 대단히 중요하며 또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이 엄정히 국기를 지켜야 되고 상명하복이 지켜져야 되고 군대 내 질서가 엄격히 군법으로 다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멀쩡한 군인들이 군대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도록 부추기고 그리하여 변희수 고인이 된 하사가 군대에서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출국 허가증을 받고 태국으로 건너가서 성기 제거하는 아주 위험한 성전환 수술까지 감행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뒤에 뒷배를 누가 봐줬다고 생각합니까? 임태훈 씨가 뒷배를 봐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임태훈 씨는 지난번에 전원위원회를 무산시킬 때도 제 핸드폰을 손으로 쳐버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제가 고발해도 아무 소리 안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또 어느 한 사람을 미워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 앞을 지키면서 인류 보편 인권을 주장하는 세계인권 선언 정신에 부합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많은 시민단체들이 혜택을 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좌파 시민단체들 LGBT 성소수자라고 하는 그 단체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모든 혜택을 받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군인권센터가 고인이 된 변희수 씨, 너무나 안타까운 개인적 죽음이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릴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여군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강제 전역되고 나서 여군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말한 것 자체가 너무나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신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도저히 남자 군인으로 우리는 다 징집이 되고 있습니다. 의무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자 군인들은 좋은 직장으로서 여성 군인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기 때문에 여성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 여군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나는 여자니까 여군으로 편입시켜줘. 떼를 쓰고 울면서 기자회견 한다고 그냥 다 받아주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감사하게도 최근에 한 4일 전에 영국에서 대법원에 지금까지 2010년도에 그 개정이 된 평등법, 이퀄리티 액트라고 합니다. 이 평등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성에 대해서 남녀 평등도 그러고 이 성에 대해서 젠더 일관적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판결이 나왔습니까? 여자로 태어나야 여자다, 여성이다. 이게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랜스젠더는 뭐예요? 나는 신체적으로 염색체와 상관없이 내가 여성으로 생각되니까 난 여성이야. 나는 여성에다 남자로 바뀔 수 있어. FTM. 또 자기 마음대로 바이섹슈얼. 난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또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서 동성끼리도 하고 이성애도 하겠다는 거. 폴리아모리가 있질 않나, 젠더 플루이드가 있질 않나, 이렇게 가변적인 임의로 규정한 사회적 성을 무조건 인정해달라고만 주장했고, 아직도 남성의 근육을 갖고 있는 트랜스젠더가 여성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빼앗아가는 것을 보고 많은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비참함을 겪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영국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평등법에 의하면 이렇게 조건을 붙였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평등법이 있었는데 LGBT들이 평등법을 악용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데 남녀평등이라고 말했지 어떻게 모든 성을 다 평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는 위헌적 판결을 그런 요청에 위헌적 판결을 하는 이런 피시주의에 물든 자들, 그리고 사법적 극주에 물든 판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넘치고 있는데 영국의 대법원을 가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변희수 하사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되고 싶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분들이 알아서 재단을 만들든 알아서 사단법인을 만들든 관여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재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재단을 만들고 사단법인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산하에 다른 정부기관처럼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둘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막 낭비되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변희수란 한 개인의 불행을 자꾸 이용하는 세력에 대하여 규탄하는 것이지 변희수 씨와 그 가족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변희수 씨도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추겨놓고 나중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서 위로해 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들 필요할 때 이용해 먹다가 이제 죽고 나니까 그 죽음을 악용해서 세월호처럼 변희수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돈을 갖다 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들은 계속 언론을 동원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까지 지금 내부의 정보를 다 밖으로 흘려보내면서 안창호 위원장을 지금 겁박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자들을 다 속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변희수 씨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직이라고 인정을 받고 대전
국립현충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귀한 죽음에 대해서는 안장이란 표현을 쓰지만 저는 차마 쓸 수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들어간 겁니다. 원래는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육군본부에서 아니다 기각이 됐었어요. 그런데 국방부로 들어가서 보니까 각 정부 부서에 좌파들이 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이 변희수에 대하여 순직을 인정하는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이 되며 오히려 뒷변을 봐주는 사람들로 인하여 말도 안 되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받게 되고 특정한 소수가 오히려 권리를 보호받는 차원을 넘어서, 인권을 보호받는 차원을 넘어서 저들에게 특혜를 주고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편법을 동원하는 손실을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희수 재단이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허가가 되어서 국민 세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은 자가 순직 처리를 받고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군대에서 자살한 사람 다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런 미친 짓거리들을 지금까지 좌파들이, 인권파리들이 자행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그러한 잘못된 전철을 답습하지 말기를 바라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본인이 신념으로 갖고 있는 보편인권을 수호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이것으로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발언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사무국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지금 군인권센터 앞에 가서 벌써 1년 다 되도록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정재욱 사무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 6월 24일에 고 변희수 하사의 유골이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억장이 무너졌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좌파 시민단체들은 우리를 보고 혐오 차별이라면서 온갖 비난과 혐오 발언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6월 25일 다음날부터 군인권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주 1회 이상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앞에는 수많은 기자 언론들이 임태훈의 말 한마디면 모든 언론사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와서 임태훈의 기사를 일방적으로 고지고대로 받아 적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언론사들이 임태훈의 하수인, 아니 앵무새로 전락해버린 이 마당을 저는 그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군무원 노조를 만드는 그 출범식을 군인권센터에서 했습니다. 군무원 노조가 뭡니까? 군무원이라는 것은 군인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공무원인데요. 그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단합해서 이것을 파업을 해버리면 대한민국의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일반 회사가 파업을 한다 해도 국가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인데 군무원이 파업을 해버린다, 노조를 결성해서 파업을 해버린다, 집단 행동을 벌인다,
이것은 크나큰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태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훈은 군대도 안 간 양심적 병역 거부자입니다. 군대도 안 간 비전문가가 전문가 행세하고 있습니다. 사입입니다. 이런 군인권 센터의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센터장이라고 불리지 않고 마치 별두개 투스타인 것처럼 소장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임태훈은 지난 22대 총선 국회의원에 나가려고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가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정말 양심이 없는 이 병역 거부자가 대한민국 군대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 예로 자살한 트랜스젠더이자 고 변희수 하사를 애국자라고 칭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의 정의를 바꿔버린 장본인입니다. 애국자라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립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순직하신 혹은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야말로 애국자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군인들까지 포함해서 지금도 많은 애국자들이 있기에 이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환 수술하고 자살한 사람을 애국자라고 부른다면 누가 애국자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애국자가 많아진다면 나라의 전망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임태훈의 미사 요구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변희수 재단, 지금 이 군인권 센터가 설립하려고 하는 이 변희수 재단은 트랜스젠더 청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그런데 자기 돈으로 이것을 후원받아서 운영하면 될 것을 굳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둬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충당하려고 하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희수 씨는요, 생전에 그 군인권 센터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평등을 이뤄내자. 여러분, 군대가 평등을 이뤄내자는 그런 단체입니까? 이 군대가 인권 운동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지 평등을 운운하며 인권 단체 마냥 이념을 들먹인다면 적군을 만났을 때 감히 적군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군대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이러한 수작을 군인권센터가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성소수자라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소수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생명을 지키다가 순직이라도 하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자살한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그 이후로 애국자로 불려진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고 변희수 재단의 공동대표를 누가 맡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군인권센터 임태훈과 함께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대표 정민석이 공동으로 맡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그리고 군인권센터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소년의 기준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9세에서 24세입니다. 지금 고 변희수 재단이 트랜스젠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나이가 19세에서 39세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과 함께 손을 잡았으니 추후에는 변희수 재단의 대상이 9세에서 39세로 확대 시행될 것을 충분히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LGBTQ 젠더 이데올로기, 이 젠더 이데올로기 전체 주의에 의해서 전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부르짖었던 미국, 유럽에서조차도 지금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하나의 성역으로 만들어져서 그 어떤 비난과 비판도 다 금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회적 부작용을 단순히 인권이라는 이유로 다 허용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편향된 시민단체의 자금을 왜 정부의 세금으로 하려는지 도대체 이것이 떳떳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변희수 재단을 국가인권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인정해준다면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너도 해달라고 나도 해달라고 아우성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벌이고 있는 이 군인권센터 임태훈의 주장을 선동하고 있는 언론들과 군인권센터는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각성하라. 학교 폭력 중에 빵 셔틀이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일진들이 만만한 아이를 불러다가 한 1,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고는 야, 너 편의점 가서 빵 사와라. 그리고 담배도 한 갑 사와라. 이렇게 삥 뜯고 폭력을 일삼는 것이 바로 빵 셔틀 학교 폭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임태훈도 이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국가기관인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빵 셔틀 당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보편적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김용원 상임의원의 이 결단에 대해서 우리는 지극히 지지하고 적극 환영합니다. 많은 언론들이 편향된 군인권센터의 이야기만 듣고 김용원 상임의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과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임태훈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나올 수 있다, 이 언론을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민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엄연히 국방부라는 전문성을 무시하고 하나의 정치적으로 군대를 이용하고 장악하겠다는 그런 발상입니다. 만약 중국 스파이와 연결된다면, 간첩들과 연결된다면 우리들의 국민들의 생명과 국가 안보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칭 소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군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임태훈도 그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야욕에 이어서 국방부 장관까지 될 수 있는 저 은유한 사악한 속내를 감추고 있는 임태훈을 우리 모두가, 국민 모두가 감시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러분, 군인권센터 임태훈 그리고 변희수 재단 이 저지를 반드시 저지하는데 시민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둬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려는 비영리 단체 변희수 재단 규탄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외치고 싸운 결과 좋은 결과가 나타나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은 관계로 다른 일에 잠시 우리 화력을 집중하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호를 몇 번 하고서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끝에 3번 외쳐주세요. 다 같이 좀 앞으로 당겨주세요.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좀 당겨. 더 총총하게 앞으로 오세요. 자, 앞에서도 보이게 사이사이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가 변희수 재단 설립을 허가하여 재정 지원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임태훈 씨와 군인권센터가 주도하고 있는 변희수 재단 설립 절대 반대한다. 우리는 정치적 올바름과 어퍼머티브 액션의 광풍에도 불구하고 재선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피시주의와 반트랜스젠더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우리나라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기를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최근 영국 대법원에서 여자로 태어나야 여성이다라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사법 적극주의의 병든 우리나라 사법부도 마땅히 본받기를 강력 촉구한다. 네, 이어서 다음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인천지부 대표이시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생 학부모 인권팀장이신 김은혜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범이수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우리가 과학에서 배웠듯이 여자는 XX, 남자는 XY 염색체를 그냥 한 군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그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 될 수 있다, 여자가 남자 될 수 있다고 속이는 것은 이 모든 세포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호르몬제를, 교차 성호르몬제를 맞아서 여자가 될 수 있다고 속이고 남자가 될 수 있다고 속이는 이런 거짓말 교육이 우리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희수 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 우리 아이들이 피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과학에서 배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정신 승리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남자가 여자 될 수 있다, 여자가 남자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해서 우리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트랜스젠더 교육입니다. 우리 지금 미국에서 사이언지에서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냐면 동성애는 절대로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남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커서 사회적으로 학습해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입니다. 변희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 변희수 씨도 자기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미디어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정신이 자기 마음대로 여자가 되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태국에 가서 성 전환을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것도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로 군인으로 군복무 하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때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재단까지 만들어서 우리나라 세금을 줘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존폐를 우리가 계속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터지면 우리 아이들을 절대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생 학부모 인권팀장으로서 정말 이 변희수 씨의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트랜스젠더여서 이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작자들에게 절대로 우리 세금을 내어줄 수 없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죽여가는 교육을 한다는 것을 절대로 막아야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재단이 설립이 되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는 성 전환을 하지 않고도 여자가 남자 될 수 있는 법이, 남자가 여자 될 수 있는 그런 예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그렇게 되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자가 남자 성기를 달고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 여자 탈의실을 마음껏 드나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을 맞이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희수 재단은 우리가 정말 죽어서라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여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남성들이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정말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자 아닙니까? 이 나라를,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려서, 이 나라를 망가뜨려서 도대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방부 장관 시켜준다고 했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동성애는 지금 미국 질병관리본부와 영국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인권보도 준칙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 동성 간 성행위에서 에이즈가 가장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인권보도준칙, 2011년에 맺은 인권보도준칙에 의해서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대 내에 이렇게 트랜스젠더들이 너무나 증가하고 동성애자들이 증가한다면 군대는 에이즈로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70년, 지금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난 이후에 아직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직 휴전 중인 국가에서 우리 군인들이 에이즈로 다 몸살을 앓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변희수 재단의 설립 허가를 절대 반대한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걱정되고 또 변희수 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인권센터는 군용법 92조 6까지도 없애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추행죄입니다. 예전엔 개간이라고 그랬어요. 남성과 남성의 성행위, MSM이라고 합니다. Men who have sex with men, males who have sex with males. 그래서 MSM의 관계가 에이즈 감염의 가장 큰 원인이고, 또 군대는 상명하복이 있기 때문에 상급자가 엎어서 해놓고 그 짓거리하고 합의한 관계라고 하면 어떻게 처벌합니까?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인권 유린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군대 보낼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으면서 임태훈이는 오직 자기의 성적 지향에 따라서 지 마음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꿈을 깨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교환분 오셨습니다. 춘천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이 문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잠도 못 주무시고 춘천에서 날라온 한효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공동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무슨 일인가. 네, 잠은 솔직히 못 잔 건 아니지만 오늘 중요한 약속을 깨고 왔습니다. 예, 그만큼 주혜서 대표님이 아주 포인트를 너무나 잘 잡으시고, 저도 소식은 들었지만 그동안에 4개월 동안에 그 우리 나라의 큰일 때문에 우리 모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2주가 지났음에도 제 힘이 빼빠져서 있는데, 주혜서 대표님의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약속 다 취소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대세론에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가 저는 2013년도에
차별금집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아스팔트로 나왔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및 또 2015년에 인권조례 같은 거, 그다음 우리가 젠더 이론 같은 것이 막 튀어나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에 젠더 메인스트림이 양성 기본법에 들어갔고, 그런 와중 속에서 저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너네 웃긴다. 지금 세계 대세가 어느 지경인데 너네가 그 짓을 하냐? 너네가 그 짓을 하는 건 반대하는 것은 시간 문제지. 우리는 동성결혼 합법화되고 서구처럼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그런 시대로 올 거야. 대세는 넘어갔어. 라고 했던 게 10년 전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대만과 태국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오면서 기분 꿀꿀하게 온 것이 아니라 저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호세 대표님이 아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영국에서는 평등법에서 성별, 즉 남자와 여자는 자신의 생각과 표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영국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대세는 과학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과학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국 결정도 그렇지만 우리 대선에 영향을 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DEI 정책이 뭡니까? D는 디버시티 다양성이고, E는 인클루션이고 포용이고, E는 이퀄리티 형평 아닙니까? 다이라고도 하고 DI라고 DEI라고 하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뭡니까? 군대에 대해서 성전한 군인들을 다 바꿔 쫓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몇 명입니까? 저 놀랐는 게 한 25,000명인가 꽤 많은 숫자였어요. 자, 변희사사가 만약에 미국에 태어났으면 누구의 명령으로 이게 쫓겨나게 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 국가 정책에 의해서 쫓아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어떤 거냐면 군대 내에서 성전하는 사람들 내보내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군대 내 어떤 사기 분위기도 있지만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군대 내에서 성전한 수술하면 국가가 보조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또 최근에는 이 정책이 DI 정책 폐지를 어디에다 요구했습니까? 학교에다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은 자기네가 철회를 했고 하버드 대학은 왜 대학의 걸 간섭하느냐? 우리는 계속 DI 정책을 유지하겠다. 제가 충격받은 게 미국 하버드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2조나 된다고 합니다. 2조. 근데 이 하버드 대학이 우리는 결정한 게 우리는 DI 정책 계속 유지할 거야. 정부가 하지 마. 우리는 2조가 무너져도 우리는 그만하게 건들 수 있는 돈이 있어. 라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면 이 트랜스젠더 정책이 군대에 영향을 미쳤죠. 미국 같은 경우에. 또 학교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러면 이 재단이 설립된다면, 변희사사 재단이 설립된다면 이들이 첫 번째 돈을 모을 것이고, 두 번째 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강사들을 만들어서 학교를 파견하지 않겠습니까? 학교 파에서 얘들아, 성별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야. 네 생각대로 남자가 될 수 있어. 여자가 될 수 있고 남자가 될 수 있어. 과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XX, XY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그것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됩니까? 교과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교과서를 바꾸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교육부 장관을 잡아서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교육부 정책에 따르려면 뭡니까? 왜 법을 지키지 않냐고 우리가 항의할 때 사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이 재단이 돈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책과 문화와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해석하기도 미국 같으면 대통령이 한마디로 없애! 이러면 되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힘이 없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이 풀뿌리 자, 대통령이 있고 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있습니다. 자, 우리 국가인권위가 지금 버티고 있지만 지금 그걸 공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너뜨리고 그 밑에서 자기네 재단 만들어서 로비하고 교육하고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재단만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재단에서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할 건지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학교와 군대와 또 관공서 어떻습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벌써 군대 내 DI 정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변희수 하사가 처음에 이런 심정을 고백했을 때 너가 저녁 때까지는 좀 참아야 된다. 군대 나설 할 수 없다. 야 이거는 안 된다. 너가 대신 연애를 시켜줄 테니까 저녁을 하든지 해라고 상관이 말해야 될 텐데 상관이 어떻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너 고민이 많구나. 그럼 내가 너를 외국에 나가서 수술하게 해줄게 라고 허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한 게 군대가 벌써 법이 통과되기 전에 군대가 이렇게 개편이 된 게 그 중심에 국가인권의 인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 우리 군인법 합법화가 통과됐죠. 90 아직 안 됐나요? 임태훈이 왜냐면 임태훈이 복귀했어. 내가 임태훈이 옛날 얘기할 때 자기가 92조 6항이 무력화되면 자기 군대 다시 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근데 그 인터뷰를 내가 잡고 있거든. 이 먹 같은 사람들이 먹 같은 것들이 한두 명들이 나서서 이렇게 나라를 흔들고 군대를 흔들고 스물스물 넘어오는 거 우리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대통령이 그래서 이번 대선 때 물어봐야 돼요. 이재명이 됐든 누가 됐든 김문수가 됐든 한덕수가 됐든 물어봐야 됩니까? 뭘 물어봅니까? 당신은 미국처럼 이 DI 정책 남자가 여자가 되고 성전 안에서 군대 들어가는 거 당신 찬성합니까? 정책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요 대표 이거 질문서를 만들어서 각 후보들한테 이거 뿌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미국의 평등법과 그래서 대세는 저들의 것이 아니라 누굴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10년 동안 이 아스팔트 활동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밀어왔고 그래서 대만과 태국이 우리를 역전해서 자기네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을 끝까지 버텨서 미국과 영국의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 첫 출발점이 바로 또 하나 오늘 이 변희사사 재단을 막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눌러서 끝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서 연사들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지금 한겨레 경향에서 자꾸 이걸 부추기고 있어요. 기사를 쓰면서 안창호 위원장을 반인권 의식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자꾸 매도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안창호를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미친 것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국회의원인 거 보고 그냥 가만 안 둘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우리 안창호 위원장 격려하는 구 한번 외치고 다음 발언 듣겠습니다. 우리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하며 내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역사적 소임을 다해주기를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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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입니다.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SNS 팀장이십니다. 전주현 팀장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상식이 비상식이 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지난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 하사 현충원 안장 사건으로 인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트랜스젠더 수술을 감행하고 여군으로 복무하겠다고 우기다 강제 전역을 당하자 자살을 하였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든 죽음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군 복무 기간 중 해외에서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게 한 군 관계자 그것을 부추긴 사람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는 인권위 산하 변희수 재단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인권위를 압박하며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보편적 인권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PC주의에 경도된 군인권센터와 그 정치 세력들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권센터장은 누구입니까?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개이 임태훈이 아닙니까? 과연 그가 군인의 보편적 인권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그는 군대 내 동성애자 추행죄로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요구하며 군대 안에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려는 차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군기가 문란해질 것이며 국가의 안보 또한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3월에 아들을 군입대 시켰습니다. 이런 정치 세력들이 군대 내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불안합니다. 과연 어떤 엄마가 이것을 용납하며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떤 여군들이 트랜스젠더와 함께 군복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만약 고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돈으로 재단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라에 그것을 요구하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한 사람으로서 인권이사나 변희수준한 건립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것 또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변희수 재단 설립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또 군인들이 이런 걱정을 내려놓고 국방의 의무를 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인권위는 보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 힘써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알면 알수록 너무 속상하고 아들을 둔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거 난 이래서 지금도 불안한데 암암리에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 강제로 추행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합법화시키겠다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질 않나? 군대에서 트랜스젠더 수술까지 받고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 일반 전사자나 일반 군인들과 형평성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을 특혜를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언하실 분입니다. 자유문화시민연대 대표이십니다. 오희수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서 도저히 지켜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참 오늘의 문제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생업을 뒤로하고 인권이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안보와 질서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정의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게 더 이상 우리들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변희수 하사 재단 설립 논란, 그 뒤에 숨겨진 위험한 흐름에 대해 우리는 그냥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환자 변희수 재단이라니요? 시민단체에 불과한 군인권 센터라는 단체가 변희수 하사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추모 사업과 성전환자를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인권위가 승인 보류 결정을 내리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발하고 있고 행정소송을 걸었고 좌파 성향 언론들과 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차별이다, 인권 침해다 하며 여론몰이에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일개 재단 설립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국가기관을 향한 조직적인 압박이자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문화적 쿠데타입니다. 성전환자를 옹호 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체제를 흔드는 좌파 성혁명의 일환입니다. 변희수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군 복무 중 스스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군의 질서와 기강을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를 국립묘지에 안장했습니다. 좌파 단체와 정치권에 의한 겁박에 어이없게 공직자들이 굴복한 것입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 결정에 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과 장병이 잠든 거룩한 그곳에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인물이 함께 있어야 하느냐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그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기금까지 모아서 군과 사회 전반에 젠더 이념을 퍼뜨리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인권이 아닙니다. 자익 사상전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국가기관을 흔들고 군과 사회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놓고는 그 위에 재단까지 세우고 기금까지 만들어 가면서 변희수 같은 인물을 상징처럼 앞세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권이라고 말하지만 그 실체는 분명합니다. 편향된 젠더 인형과 동성애 전략을 제도권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인권 보호가 아니라 군을 실험대 삼아 이건 단순한 인권 보호가 아니라 군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정치적 심각한 도전입니다. 젠더 이념의 진지를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성과 사회 질서를 해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재단은 시작부터가 공익과 거리가 매우 멉니다. 군 해체를 시도하고 젠더 이념을 주입하는 목적이 분명한데 이런 걸 우리 국가기관이 왜 받아줘야 합니까? 왜 공직자들이 침묵하고 두려워하면 눈치만 봐야 할 걸 합니까? 이 모든 들에는 그 누가 있습니다. 배우가 있습니다.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닙니다. 군인권센터 네, 끝내볼게. 네, 이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흐름들은 배우가 있습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군인권센터, 좌파 성향 언론들, 정치적 시민단체, 일부 인권 변호사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법과 언론, 여론을 동원해 국가기관을 압박하고 자신들의 이념을
국가 기준처럼 만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식 저승선에서 빌려와라. 네,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좌파 카르텔에 끌려 다녀야 합니까? 공직자들이 소송을 무서워 입 다물고 여론 눈치 보며 행동하는 나라가 정상은 아닐 것입니다. 인권위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결단해야 합니다. 국민은 지금 인권위의 용기와 상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활은 사회 질서를 해치고 공익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게 상식입니다. 인권위는 방어만 하는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국가 질서를 회복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공익이고 진짜 인권입니다. 이 나라를 지탱하는 건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가정, 건강한 공동체, 분의 기강, 교육의 가치, 그리고 국민의 상식입니다. 이 상식들을 모두 짓밟는 소수의 정치성을 절제 기준으로 내세우는 인권이 아닌 문화 독재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임태원의 실체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 여러분,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국군과 이 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지금 바로 내야 합니다. 상식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싸워 나갑시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변희수 재단 설립 반대한다. 반대한다. 인권위는 국민 대다수의 이익과 인권을 위해서 성전환자 재단 설립을 당장 불허하라.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됐어요. 그냥 놔두세요. 자, 이 마이크를 직각으로 쓰시고, 이게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되면, 이게, 쇼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반동성의 기독시민연대 인권위 간사이신 금글러리아 간사님과 반동성의 기독시민연대 용인지부 대표 이미선 대표님 두 분이 성명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성명서. 국가인권위는 성전환자 양산 위험성 큰 변희수 재단 설립허가 절대 불허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 건강성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힘써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심각하게 오염된 비교육적 환경과 불건강한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권력 쟁취와 정치공학적 개선에 급급한 정치권과 인기에 야합하고 돈벌이에 눈벌고 정치 이념에 함몰된 언론 방송의 전적 책임이다. 그들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주려 노력하기보다 오직 눈앞의 권력과 이익, 선정주의에 파묻혀 청소년들의 정서를 파괴하고 주머니 돈을 갈취하며 그들의 생명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모방 심리가 강한 청소년들에게 거울이 되어야 할 어른들의 일탈된 행동은 그들에게 독약을 주는 것과 같다. 청소년들은 정치인들이 잘못 만든 악법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그들을 파괴하고 짓밟는 언론 방송의 무책임한 프로그램과 진실을 왜곡한 뉴스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다. 또한 인류 보편 상식에 걸맞는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특정 이념에 경도된 편향 사이비 인권에 미혹돼
일평생 후회야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비극이며 슬픈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 변희수화사를 이용하려는 세력, 특히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에 대해 비판의 시각을 견제해왔다. 왜냐하면 그의 비극적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가 임태훈 씨이며 군인권센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가 군입대 후 성전환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선택, 군인 신분으로 태국으로 출국해 성전환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선택, 심신장애 상급 판정을 받아 군복무 부적격 사유로 강제 전역하게 된 결과, 그리고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도록 부추기다 결국 비극적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결과 모두 그들의 직간접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 추론에 의한 것이기에 만일 원한다면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공론의 장에서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군인권센터가 변희수재단을 만들어 대한민국 정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협박해오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왜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비롯한 언론방송은 일방적으로 군인권센터에 나팔수가 돼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가? 왜 언론방송은 무책임하게 잘못된 선택으로 참여의 길을 나아가다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대한민국 청년의 불행에 대해 눈을 감고 일방적으로 군인권센터 입장만을 대변하여 고인의 죽음을 악용하고 있는가? 왜 그의 죽음에 배우에 대해 공정한 비판 시각을 배제한 채 일방향으로 앵무새처럼 군인권센터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는가? 혹시 군인권센터와 유착관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가 정치적 올바름과 선정주의 소수 집단에게 특혜를 주는 어퍼머티브 액션에 오염되어 있는 모습을 개탄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기류가 바뀌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최근에 영국에서도 여자로 태어나야 여성이라라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박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사법부는 사법 적극주의를 선봉하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세력에 장악돼 법문원에 의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자기 신념에 따른 마구잡이 판결로 오염되고 부표돼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심신장애 상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된 고 변희수화사에 대해 국민 여론과 배치되는 순직 결정을 한 국방부와 국립대전형 증언현장을 결정한 국가보훈부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 바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2022년 12월 육군본부 보통 전공 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 불인정 결정이 2024년 3월 29일 신원에 의심스러운 민간인들로 구성된 국방부 중앙전공 사상심사위원회에 의해 순직 처리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거듭 밝히지만 변희수 씨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이 아니다. 군인사법 제54조 보상을 살펴보면 군인이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으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군복무 중 무단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심신장애 상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 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며 여군 복무를 요구하는 억지를 부리다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중 자살한 변희수 씨의 순직 처리는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해괴한 일이다. 이는 일반 군인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며 명백히 성소수자인 LGBT에 대해 특혜이고
순직한 유공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만일 이러한 기준이라면 군대에서 자살한 사람 모두를 순직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고 변희수 하사의 비극적인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를 모방하여 군인종 트랜스젠더 지원자가 양산되고 자살자가 급증할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 고 변희수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거나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방송이 군인권센터와 한통속이 돼 무언의 압력을 넣고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로 질주해온 비정상적인 모습을 더 이상 수습한다해선 안 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문제는 이미 송관인권위원장 시절 국가인권위원회와 밀착한 언론방송의 일방향 보도에 떠밀려 다수국민 의사에 반해 일사천리로 순직 결정과 국립대전연충원 안장으로 급박하게 이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한 특혜이며 이러한 탈법적 결과를 초래한 이들에 대해 반드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차례 기자회견과 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고 변희수 하사 사건의 어두운 내막을 밝혀온 것은 어느 한 개인을 모독하고 배척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 모르게 진행되어온 특혜와 불공정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무조건 때를 쓰면 이긴다는 막가발식 논리에 대한민국 사법부와 행정부에 자양되었다는 사실은 경악을 넘어 비극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방부와 보훈부, 언론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동감하고 이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여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하며 불행한 죽임이 반복되거나 악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됨을 천명한다. 우리는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고 변희수 씨의 죽음에 대해 부풀리거나 미화시켜서는 안 된다. 본다. 많은 국민이 진정으로 그의 죽음을 후대에 가르치거나 기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개인적 불행과 비극적 죽음은 안타깝지만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국민 세금을 들여서까지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그를 기리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재단 설립을 허가하여 재정 지원을 하는 건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국민적 덕기를 받아야 한다. 특히 수많은 국민이 반감을 품고 있는 임태훈 씨와 군인권센터가 주도하고 있는 변희수 재단 설립은 어불성설이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에게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역사적 소임을 망각해서는 안 되며 보편 인권 의식을 견지하여 외국인보다 우리 국민을 먼저 챙기고 일반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결코 무시하지 말고 경청해 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인권위 공무원들에게 더 이상 특정 세력의 사주를 받는 편향성으로 의심을 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다. 인권위 직원들과 편향된 언론방송 및 좌파 친 LGBT 시민단체들 사이의 유착관계는 이미 도를 넘었기에 국민적 분노가 폭발 직전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변희수 재단 설립을 허가하여 재정 지원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임태훈 씨와 군인권센터가 주도하고 있는 변희수 재단 설립 절대 반대다! 하나, 우리는 정치적 올바름과 어퍼머티브 액션의 광풍에도 제선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PC주의와 반트랜스젠더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우리나라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기를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최근 영국 대법원에서 여자로 태어나야 여성이다라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사법 적국주의에 병든 우리나라 사법부도 마땅히 본받길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중립의무를 위반한 인권위 공무원들이 편향된 언론 방송 및 좌파 친 LGBT 시민단체들과
2천만 원 수술 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 후 자살한 고 변희수 하사를 순직자로 처리한 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하며 변희수 씨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변희수 재단 설립을 통해 고 변희수 씨를 영웅으로 만들려는 군인권센터와 대한민국 청년의 불행에 대해 눈 감고 일방적으로 군인권센터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언론 방송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변희수 씨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이 아니며 그의 순직 처리는 군인사법 제54조에 어긋나는 LGBT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신청 즉각 반려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방송은 더 이상 유엔의 하수인 노릇 종로로 돼선 안 된다. 국민이 분노하는 불공정, 일방향, 친 LGBT 행태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군 복무식 트랜스젠더 수술 허용 결코 용해선 안 된다. 강제 전역 후 자살한 트랜스젠더에게 순직과 현충원 안장,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라는 잘못된 시그널로 청소년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만행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무조건 때를 쓰면 이긴다는 막가파식 논리가 자행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인권위와 국방부와 보훈부, 언론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인권위 임태훈 씨와 군인권센터가 주도하고 있는 변희수 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 및 재정 지원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하며 내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역사적 소임을 다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중립의무를 위반한 인권위 공무원들에게 더 이상 특정 세력의 사주를 받는 편향성으로 의심을 사지 말고 다수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2025년 4월 21일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 신청 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 기독교 청년협회 수기청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 국민연대 인권수호 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 교육 국민연합 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보국민언론회 대한민국 기독인 언론회 자유민주교육 국민연합 전국 학부모단체 서울교육사랑 부모연합 17개 광역도시 악법대응본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GMW연합 문화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원 옳은가치 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 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 지킴이 학부모연대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생명사랑 국민연합 생명권 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 학부모연합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원가정 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 기독인연합 바른입법 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 위한 대안 난민대책기구행동 자국민우선 국민행동 교육맘톡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화 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행복결혼가정문화원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 올바른 여성영합 기독교 싱크탱크 인권수호 변호사회 문화시민연대 가정과 자녀수호협회 청소년 교육사랑협회회 시민단체 일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성명서까지 잘 내용을 파악하셨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우리가 끝까지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이 정상화되도록 목소리를 내야 되고 지금 보편인권을 주장하는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위원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막고 잘못된 부당함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할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공문과 요청서가 있는데 다 됐어요?
자, 오늘 이 끝나고 나서 3인 공문을 제출하는 금글로리아 간사님, 이미선 그리고 김은혜 세 사람 올라가셔서 접수하고 접수증 받고 인권위원장 면담 신청서까지 작성해서 면담 신청까지 하세요. 제가 국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자, 여러분 마지막 기념 촬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자, 키가 좀 작으신 분들 앞으로 오세요. 자, 키가 작은 분들 좀 앞으로 오세요. 나는 키가 좀 작아 그러신 분 빨리 앞으로 오세요. 자, 빨리 더 앞으로 오세요. 키가 작으신 분 이미성 의원님 키 커. 아니 여기 키 더 작은 분이. 자, 아니 통 밑으로 I want to go again. I want to visit it. 앞으로. There we are asking to take pictures. 자, 피켓을 가슴에 통 밑에 가슴에 붙이세요. 자, 다 보이셨어요? 사이. 자, 앞으로 더 당기세요. 앞에 사진이 얼굴이 안 보여. 자, 자, 사진 찍습니다. 자기 얼굴이 저 카메라가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얼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절대 반대한다. 반대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공격하는 외부의 모든 세력 강력 규탄한다. 규탄한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어요. 신한카드 제한으로 내려가세요. 신한카드 제한. 제자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도움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문 목사님 갖고 있어. 자, 여기 보세요. 이쪽 보세요.